앞 광고 하는 날. 슈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깔창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좋으실까요? 발바닥이 아프신 모든 분,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유연성 방발, 부주상골, 안쪽 아치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평발이나 안짱다리 이런 거 걱정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킬레스 건염 있는 분들도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 원장님 만든 닥터포디 깔창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놓고 앞 광고 하는 날. 어쨌든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들 왜 홍보 안 하냐고 해서 사실 오늘은 좀 홍보도 할 건데, 단순히 제 깔창 홍보가 아니라 왜 어떤 깔창을 골라야 되고 왜 제가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지도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광고 많이 하는 이렇게 생긴 이런 건 어떨까요? 마라톤 선수가 추천해서 요즘 많이들 신고 다니시는데 네, 진짜 많죠.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반깔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깔창 형태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반 상태잖아요. 이게 신발 안에서 일단 놀아요. 이 움직임이 조금씩은 유격에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깔창은 반대하고, 두 번째는 충격 흡수 기능이 빵이에요. 구멍도 뚫어놨고. 그래서 아치를 만들어 놓은 건 맞지만 위치가 바뀔 수 있고 충격 흡수가 없다. 여기 충격 흡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반깔창은 꼭 뭐 어떤 브랜드에서 선전을 하던 간에 반깔창은 추천하지 않는다. 제가 제일 이제 속상할 때가 뭐냐면, 맞춤 깔창 같은 거 하고 오셨다고 해서 봐보면 요 모양 형태로 된 오목한 맞춤 깔창을 한 35만 원대로 맞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가 제일 속상하죠. 이거는 그래도 가격대가 저렴한 쪽인데, 그럼 이건 쉽게 버리기가 되는데, 맞춤 깔창을 이런 형태로 30만 원 떼우는 거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깔창 고를 때 반깔창 말고 전체 깔창을 골라야 하는 거고 또 봐야 되는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체 깔창. 그러니까 무슨 깔창이든 간에 길이가 전체 깔창이어야 신발 안에서 놀질 않아요. 그래서 반깔창보다는 전체 깔창이 맞고, 신발에 있는 깔창을 대서 이제 잘라서 핏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체 깔창을 먼저 고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치의 높이나 위치 어디에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가끔 여기 지금 예시는 없는데 요 가운데가 올라와 있는 깔창들이 있어요. 요 가운데 여기는 이제 뭐 한의학적으로는 무슨 혈이라고 얘기들 하겠지만, 정형외과 입장에서는 여기는 굳이 받쳐줄 이유는 없고 안쪽 아치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가 아니라 안쪽 아치가 올라와시는 걸 봐야 되고, 위치가 어디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그건 좀 신어보면서 판단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치는 단단한 게 좋은가요? 푹신한 게 좋은가요? 반반.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단단하면서 조금 푹신한 느낌이 드는 거, 어중간한 그 느낌을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거고, 제가 요 닥터포디 만들 때도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단단하면서도 조금 편안함을 어떻게 찾나가 제일 포인트였어요. 예를 들어 요 깔창도 이렇게 아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보실래요? 쏙 꺼지죠? 네. 그냥 없는데요? 지금 요것도 이렇게 아치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눌러봐요. 다 그러니까 보여줘요. 인터넷으로 보면 아치가 다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손으로만 눌러봐도 꺼진단 말이죠. 근데 몸무게가 최소 40에서 80kg인 사람들이 이거를 신으면 그냥 껍데기만 하나 더 깐 거지 아치를 받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좀 아치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체중이 늘려졌을 때 좀 받쳐줄 수 있는 거예요. 아치 부분하고 단단함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봐야 되는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소재죠, 소재.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는 전체 깔창 아치가 받쳐져 있느냐 이거를 판단한 다음에 단단한 정도를 판단하고, 이제 이 신발 깔창마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이 신발 소재 중에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 올스라이트라는 소재인데, 웬만한 신발에 좀 좋다고 하는 데는 기능성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올스라이트 말고 EVA를 썼냐, 또 아니면 뭐 포론 소재를 썼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좋게 만든 데를 보면 이렇게 포론, 대놓고 포론이라고 써요. 왜 그러냐면, 뭐 저희도 포론이거든요. 저희도 포론인데 왜 그러냐? 이게 소재 비용이 진짜 비싸요. 그래서 이 전체 깔창의 소재 중에
포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고 할 정도로 어느 소재를 썼냐에 따라 이 내구성이 완전 달라지고 예를 들어 싼 소재인 걸 썼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2, 3만 원대의 깔창을 샀어요. 근데 그 깔창의 충격 흡수의 내구성은 두세 달밖에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소재의 깔창을 썼어요. 10만 원 초반대예요. 비싼데 1, 2년 넘게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소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무슨 소재가 뭐가 좋고를 잘 사실 모르실 테니 고르실 때 좀 어렵지만 포론이라는 소재를 쓴 깔창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포론이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광고 하는 날. 이렇게 알려드려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 인터넷으로 사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네. 그냥 닥터포디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닥터푸드를 검색하시면 저렇게 짠 나옵니다. 네. 닥터포디. 네.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요, 제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료실에서. 이런 모양 사세요? 이건 잘못 샀어요? 이거는 잘 사셨어요?를 맨날 하다가 진짜 맘먹고 인터넷을 뒤졌는데 와 진짜 의사가 만든 깔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어떤 기준점을 제시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만들게 된 거라서 만약에 고르시다가 어려움이 생기시면 한 번쯤 닥터포디 경험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깔창 사가지고 그냥 신발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일단은 그 신발 안에다가 깔창을 넣을 때 어떤 깔창이든 기존에 있는 깔창을 제거하고 바꾸세요. 이게 그냥 넣으면 신발이 좁아져서 오히려 발이 불편할 수 있고 그 요즘에 신발들 깔창 이렇게 쏙 빠지고요. 좀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접착을 대충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쏙 빼셔가지고 바꾸는 게 모든 깔창 사용의 첫 번째고 그 깔창을 이렇게 뺀 다음에 덧대세요. 덧대가지고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잘라서 그 신발 형태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 착용하면은 좀 어색하신데 깔창도 적응 기간이 있나요? 네. 우리가 신발이 바뀌어도 적응 기간이 있는데 깔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치를 받쳐주고 발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는 구조적인 걸 조금 건드리다 보니까 딛고 걸을 때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평균적으로는 1, 2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 2주 동안에는 아치가 조금 받쳐지거나 어색한 느낌이 들고 그래도 쭉 꾸준히 1, 2주 정도는 착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만약에 운동하실 때 쓰려고 깔창을 한다라고 하면 일상 신발에 1, 2주 적응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하는 신발에다가 깔창을 적용해 주시는 게 문제가 없어요. 바로 운동하는 신발에다가 깔창을 깔고 운동해 버리면 오히려 발바닥이 갑작스럽게 자극이 또 많아질 수 있는 거니까 적응 기간을 좀 가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응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깔창이 안 맞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깔창이 무조건 다 만능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응 기간을 저는 보통 한 달까지는 보거든요. 그래서 2주 한 달 정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활동했냐 그거를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사용했는데도 이게 통증이라든지 발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아파진다. 이건 확실히 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깔창을 바꿔야죠. 그래서 다른 깔창을 좀 해보시거나 또는 그냥 병원에 오거나 요즘에 신발 맞추는 데 가서 맞춤 깔창 아까 반 깔창의 맞춤 깔창 말고 전체 깔창 형태의 맞춤 깔창을 맞춰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깔창을 한번 적용을 하면 언제까지 깔창을 해야 될까요? 보통은 6개월 정도.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아치를 받쳐줘서 후 경골건 저 모형 주시면 아치를 잡아주는 힘줄이 여기에 후 경골건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결국 이렇게 받쳐줘서 아치를 받쳐주는 건데 이 힘줄이 깔창이 없어도 당겨주는 힘을 유지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깔창을 잘 착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신발을 그냥 편하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신때 만약에라도 다시 불편해졌다 그때는 한 3개월 정도만 착용해 주셔도 아치가 다시 적응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불편감을 많이 못 느끼시면 그냥 쭉 착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뭐 6개월 지나서 반드시 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6개월 지나면 신발의 자율성이 좀 더 생긴다. 있을 땐 있는 거 신고 없을 때 없는 거 신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실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정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껏 깔창 얘기 많이 했는데 실내에서는 어떻게 해요? 라는 게 많은데 이게 예전에 요게 핫했어요. 제가 실제로 환자들한테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양말 밴드 형태로 돼서 아치 받쳐주는 게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차라고도 안내를 했었는데요. 이게 움직여요.
아까 반깔창 얘기랑 똑같은데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그 아치를 받쳐주는 포인트가 자꾸 바뀌는 것 때문에 실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사실 저도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이 실내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 방법을 좀 찾은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건데 크록스거든요. 크록스에다가 이렇게 깔창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용 크록스를 하나 사세요. 실내용 크록스를 사서 깔창을 이렇게 쏙 넣어서 넣으면 이 크록스의 깊은 구조가 깔창이랑 같이 결합돼요. 어떤 깔창이든 여기가 좀 쓸리시긴 할 텐데 발을 좀 편안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그때는 깔창을 크록스에 넣어서 적용할 수 있다. 네. 닥터포디도 크록스에 들어간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그냥 닥터푸디 사면 되는 거죠. 닥터포디. 네. 닥터푸디. 모르겠다? 닥터포디. 닥터푸디. 이렇게 요즘에 깔창 단계가 이렇게 잠시만요.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네. 단계를 네. 올려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꼭 3단계까지 올려서 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 거가 됐던 아니면 저희 거랑 좀 유사한 거가 됐던 이렇게 블럭을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뭐 요거는 진짜로 제가 궁금해서도 사봤는데 넣다 뺐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치를 받쳐주는 쪽이 제가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 조금 벗어나는 감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블럭을 끼는 형태가 저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꼈다가 이렇게 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거 쓰시다가 얘기하시는 게 꼭 방금 3단계까지 올려줘야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를 만든 이유는 그 아치가 낮으신 분들 말고 요족이라고 아치가 되게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쓰이게 하려고 블럭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블럭을 쓰지 않고 그냥 요 본체만으로도 잘 쓰십니다. 한 80%의 사용자분들이 이 추가적인 블럭을 끼지 않고 거의 대부분 써요. 그래서 블럭 없는 깔창이 더 많이 보이는 이유가 굳이 이 단계를 올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블럭을 언제 올리냐면 한 일주일 정도 신었는데 아치가 받쳐주는 느낌이 없을 때, 그때는 한 단계 정도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족이다, 발등이 높아서 이 뭘 덧대도 받쳐지지 않는다 할 때는 3단계까지 가시면 되는 거고, 반드시 단계적으로 3단계까지 올리셔야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가 만든 깔창은 닥터푸디밖에 없나요? 네! 저하고 저 말고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같이 정말 부산의 공장들 돌고요.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거 카피를 하셔가지고도 저희가 한번 좀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뭐 이 깔창을 해보니까요, 제가 원래 하던 업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카피가 많더라고요. 저도 특허를 내놨지만 쉽게 뺏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닥터포디는 분명히 의사가 만들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으로 계속 변화를 해왔다. 단순 판매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임상적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족부족관절 학회나 이런 데에서도 부스도 운영하고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지금 인정을 조금씩 받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깔창을 보는 게 너무 어렵다면 그래도 실패 확률이 적다. 그리고 정말 성심성의껏 최대한 잘 만들어 봤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닥터푸디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도 깔창 얘기는 더 안 해도 되나요? 닥터푸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슈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